먼저 프로젝트 개요를 통해서 저희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알아보고 그리고 각 서비스별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IoT 서비스와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기술 설명 후 시연 영상 및 총평으로 마무리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개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나리오인데요. 먼저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특정 구역에 대한 데이터를 항시 수집을 하고 화재 발생 시 연계되어 있는 IoT 서비스를 통해서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IoT 서비스는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근무자들에게 화재 알림을 보내고 화재 구역에 대해 접근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그리고 화재 상황에 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서 관리자들의 긴급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IoT 서비스와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IoT 서비스와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IoT 서비스는 설치된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사고 발생과 같은 여러 가지 특정 상황에 대한 알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은 클라우드상의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위저드 방식으로 쉽게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IoT 클라우드를 연계하여 화재 발생 시 IoT 서비스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알람을 처리하는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IoT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기술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작처럼 마음이 따뜻한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IoT 디바이스와 IoT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MQTT, 모니터링 대시보드, 지오펜스,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IoT 디바이스입니다. 저희는 CO2 온도 음압 센서를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시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IoT 클라우드 서비스로 센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MQTT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MQTT 프로토콜이란 통신 장비에 최적화된 가벼운 메시징 프로토콜로 IoT 장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oT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받은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알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IoT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한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각 센서 값들의 임계치를 정해 지정한 임계치에 도달하면 경고, 위험, 알림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위험 구역에 작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파악하고 막기 위해 지오펜스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지오펜스란 지리적이라는 지오그래픽과 울타리라는 뜻의 펜스의 합성어로 GPS를 이용한 가상 울타리입니다. 면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정교한 범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지오펜스 기능으로 위험 상황 시 누군가 위험 구역에 진입하는 즉시 알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을 감지할 때 단순한 임계값만으로는 오작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이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모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화재 발생을 파악하기 위해 온도와 CO2 두 가지 스트리밍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화재 발생을 파악하기 위한 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도의 3분 평균이 위험 수치 이상이고 CO2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기간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화재 발생 알람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온도의 3분 평균이 안전 범위 이내이고
CO2가 하락 곡선을 그리는 기간이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화재 종료 알람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처럼 길이가 긴 송기룡입니다.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IoT 디바이스와 IoT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클라우드 통합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이란 아이파스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저희는 화면에 보이시는 웹엑스, 노드.js, 슬랙, S3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 위에서 최소한의 코딩으로 쉽게 연계하여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실제 워크플로우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순서도는 이 워크플로우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처음에 실제 워크플로우는 IoT 서비스로부터 알람을 받기 전까지는 실행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전에 설명드린 IoT 서비스 쪽에서 알람 메시지가 도착을 하게 되면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게 됩니다. Io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알람 메시지 내용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화재 발생, 그리고 화재 종료의 뜻을 담고 있는 화재 종료,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지오펜스 구역에 작업자가 들어올 시에 알려주는 화재 구역 진입 알림을 통해서 세 가지 알람을 받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화재 발생이라는 알람 메시지가 들어오면 첫 번째 워크플로우가 실행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슬랙을 이용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알림을 모든 근무자에게 알리고 웹엑스를 이용해서 관리자들의 긴급 회의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재 종료라는 알림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슬랙을 통해서 화재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모든 근무자에게 인식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오펜스 구역에 작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노드.js라는 언어로 저희가 만든 코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코딩 프로그램으로 그 들어오는 진입자의 이름을 식별해서 그 식별한 그 작업자의 이름을 슬랙을 통해서 모든 근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떤 근무자가 현재 위기 상황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워크플로우를 다 짜고 나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IoT 서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계속해서 감시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알람 메시지를 워크플로우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크플로우는 그 알람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계속해서 긴급회의를 생성하는 등 반복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반복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AWS의 DynamoDB라는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빨간색 박스에 보이시는 FireFlag라는 단어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키값입니다. 이 키값의 역할은 현재 산업 현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한 키값입니다. 이 옆에 이 키값의 밸류로 no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 상황은 산업 현장에 화재가 발생 중이지 않은 상태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상황에서 알람 메시지가 화재 발생이라는 알람 메시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파이어플래그의 no라는 값과 화재 발생이라는 알람 메시지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는 파이어플래그를 no에서 yes로 변경해서 두 번 다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야 만약에 파이어플래그가 yes로 바뀐 상태에서 또다시 알람 메시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복 작업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ynamoDB 값이 밸류 값이 no라고 되어 있고 알람 메시지가 화재 발생이라는 값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게 된다면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이 슬랙을 통해서 모든 근무자에게 알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정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웹엑스의 환경 설정으로 자동으로 생성할 미팅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미팅 링크와 미팅 패스워드를 관리자들의 슬랙 채널로 자동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근무자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관리자들이 긴급회의를 생성하는 워크플로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CO2 농도라던가 그런 공기 중의 온도와 같은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했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워크플로우와 다르게 특별한 알람이라는 트리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설정한 n분마다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저희가 실행한 그 n분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센서 데이터들을 IoT 서비스로부터 워크플로우를 가져오는 역할을 부여주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가져온 센서 데이터들을 AWS의 S3나 구글의 스토리지 같은 곳에 저장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설계하였습니다. 얘는 실제 S3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시간마다 센서 데이터 CO2 농도라던가 그런 그런 공기 중의 온도와 같은 데이터가 담긴 파일이 자동으로 S3에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형 영상 및 총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연 영상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총평을 맡게 된 불꽃 카리스마 백호 박민준입니다. 우선 시연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IoT 장비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동시키기 위해서 MQTT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사용한 CO2 온도, 음압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화면은 이 데이터를 IoT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발송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IoT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비가 설치된 구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화재 또한 감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통합 대시보드에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알람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데이터가 설정된 임계치를 계속해서 넘는 중이며 알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험 수치가 몇 분간 계속될 경우 저희가 만든 화재 대응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전 직원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또한 관리자급에게는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웹엑스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접속하게 되면 별다른 로그인 없이도 게스트 형식으로 접속할 수 있기에 위급 상황에 좀 알맞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관리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 지오펜스 구역으로 누군가 출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출입한 사람의 신상명이 포함된 퇴출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보내서 2차 대응을 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종료 시 그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종료 메시지를 보내며 워크플로우를 종료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으로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의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관측 범위의 증대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현한 장비에선 하나의 장비를 통해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관측하고 화재를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구역과 중요 장비에 저희의 장비를 설치한다면 좀 더 세세하고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센서의 맞춤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한 측정 센서는 CO2, 온도, 음압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 공장마다의 업종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장마다 필요로 하는 센서를 맞춤화하여 연결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PM 모터의 현황을 체크한다면 RPM 모터의 부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부하량을 위험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의 화재 대응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총평입니다. 저희 4조는 3달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력 및 팀원과의 소통 방면에서 더없이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3가지의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켰던 경험입니다. 이 사진은 처음 IoT 장비를 접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해당 본사에 영어로 메일을 남겼고 답변을 받은 모습의 일부입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단순히 구글링을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좀 더 나아가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저희에게 또 다른 사고의 문을 열어주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팀원과의 소통에 대한 경험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4명의 팀원이 처음으로 손발에 맞추다 보니 각 개인마다 여러 부분에서 물음표와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을 대화를 통해서 계속하여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었고 저희 4명은 어느새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전환을 얻었던 경험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호환하여 사용한 결과 프로젝트의 효율성은 높아졌고 저희 팀원의 능률 또한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것 또한 좋지만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에 맞는 이런 기술들과 코드들을 사용해서도 좋은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3가지 경험을 통해 클라우드 분야로 나아감에 있어 첫 단추를 정말 잘 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사회로 나가서도 이를 되돌아보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모든 순간을 자리에서 이제 고생해 주신 CCCR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희의 지금 안 오셨지만 소중한 멘토님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